예,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골장 테라피 치유, 손님이 한 명 있어서 이제, 끝내고요.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다시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요. 예, 이 옷은 삼배가 아닌 광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옷입니다. 어, 우리 부산에 우리 소영 김소연 선생님은 옷을 만드는 장인이시니까 아마 이 광목으로 만든 이 옷을 입은 걸 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좀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제가 의학 원류사 592페이지에 있는 약물의 의존성에 나타난 이성마음의 장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다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책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또 자기가 요약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5번에 걸쳐서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현대 의학이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도 특강 형태가 되겠는데, 좀 편안한 마음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두 토막이 되는지, 한 토막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현대의학의 약물의 의존성과 골장의학에서 말하는 이성마음의 장애, 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약물의 의존증에 대해서 우리 현대의학은 핵심이 뭐냐면은 현대의학의 가장 병폐가 주사와 약물 투여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주사와 약물 투여가 전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돼야 된다는 거죠. 각인해야 되는 것이죠. 예. 내 몸이 망가진 이유가 주사와 약물 투여에서 몸이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약물 의존증에 이제 나타나서 자기의 이성마음이 장애가 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학인 부분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남곡 선생님이 진부란 무엇인가라는 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진보적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발전적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기 스스로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약물 의존증과 이성마음의 장애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으면 상당 많은 사회적 의약으로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두 번째, 사회적 인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과거에 잘못되었고 과거에 강과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기타 부족한 부분들을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사회적 인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주사와 약물 투여잖아요. 그러면 주사와 약물 투여에서 사회적 인습이 발생됐다면 그 사회적 인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의 개인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상당히 뭐냐면은,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뭐냐면은 약물의 중독, 약물의 의존증에 뭐냐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저 책에 여러 군데 이렇게 책에 뭐냐면은 제가 기록해 놓은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6, 7, 80년도에 아주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을 법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뭐냐면은 시골에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 명문대를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시를 패스하지 못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 주정뱅이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술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은 코가 빨갛게 되어 가지고 세주 한 병을 뭐냐면은 가지고 와서 김치에 마른 안주에 이렇게 한 잔을 먹으면서 잔을 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과거에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들어왔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내 참 한심하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 술에 의존해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래 이 술을 내가 오늘 끊어야 되겠는데 그래 끊어보자 라고 말을 했다가도 그분이 술잔을 들고 그래 끊더라도 이 한 잔을 먹고 끊지 뭐. 그래서 이분은 그 소주 한 잔을 뭐냐면은 입에 들이켰습니다. 자, 입에 들이키니까 그 입에 들어간 것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가 쓰라린 것이죠. 첫 번째로 위가 쓰라리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직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뭐냐면은 내리를 통해 가지고 신경 전달을 통해 가지고 인지하게 되겠죠. 아, 내가 또 오늘도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말았구나 라는 것을, 이런 것이 바로 중독이죠. 이런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단히 뭐냐면은 약물 의존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일이든
의존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든 의존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것, 이것이 아주 뭐냐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이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이거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 그 홍성 강인진 선생님께서 본인의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면서 솔선수범이라는 부분을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철학으로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우 이 자리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항상성의 원리에서 자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항상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자기 자율조정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의 면역력에 의한 생리 기전을 갖추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면역력에 의한 생리 기전을 갖추는 것은 자기에는 무한한 뭐냐면은 생리적 뭐냐면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기능에 뭐냐면은 면역력이 우리 몸에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들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게 깜짝 놀랍니다. 이때 강의할 때 새로운 문자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습관성의 우리가 약물 투여를 하고 있는 당뇨약이라든지 고혈압약,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바르비투르라는 이것이 뭐냐면은 진정제라는 것입니다. 진정제. 우리가 암페타민제라는 거는 좀 들어보셨죠? 암페타민제는 이거는 흥분제인데, 이런 거를 이제 끊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당뇨약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뭐냐면 진정제, 흥분제 이런 것들을 뭐냐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뭐냐면은 도노돈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노돈수. 그 다음에 뭐 도노점수. 예. 그거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택하면 될 것 같아요. 도노돈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단박에 오늘부터 뭐냐면 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도노점수는 뭐냐면은 오늘부터 뭐냐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끊어가겠다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막 열 올려가지고 너무 빠르게 하고 있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제가 적은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에 치료 또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의료인 본인들이.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파르메니데스라는 분 앞전에 설명했죠. 플라톤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데아, 즉 정신을 진리라고 믿고 사고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체계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500년 동안의 정신 일변도의 철학을 내던지고 이제는 마음 일변도의 철학을 과학화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일변도라고 해서 그러면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조차도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의식 세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강의를 쭉 들어보셨으면은 이 말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실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 던지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또 요가에서 산스크리트로 찌따반 이르다 라는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말이 뜻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즉 인식작용의 조절을 통해서, 즉 생각의 조절이 마음을 찾아가면 되는데 생각과 사유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와 요가가 인식작용의 조절, 즉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혼란에 빠지게 한 원인이라는 거죠. 지난 2500년 동안에 마치 일부 종교가 정신을 내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내세워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은 독재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의 한국사의 을과 혼을 우리가 같이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 다른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특강으로서 약물 의존증에 나타나는 이성마음인 기억연산 판단의 장애가 생기는 것을 먼저 그 방법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약물의 의존증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제 강의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